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째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어제 구치소를 나와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구속된 지 꼭 900일 만에 바깥으로 나온 건데 재활 치료를 위해선 약 3개월 정도 입원해 있을 예정입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모인 병원 입구로 호송차 한 대가 들어섭니다. 이어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호송차에서 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핀으로 고정한 올림머리에 안경과 마스크를 쓴 박 전 대통령은 휠체어에 올라탄 뒤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2년 5개월째 구속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와 병원에 입원한 건 오늘로 예정된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 근육이 파열돼 왼쪽 팔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수술과 재활 기간을 포함해 길게는 3개월까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법무부는 구속 상태에서 외부 입원을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수감자 신분인 만큼 입원 기간도 구속 기간에 포함되며 병원 내에서도 면회 제한 등 구치소 생활과 똑같은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VIP 병동에 입원해 있는 상황인데 모든 비용은 박 전 대통령 본인이 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신생항공사가 면허를 받자마자 대표를 교체했다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될까요? 올해 초 항공면허를 발급받은 한 저가항공사 얘기인데 국토부는 문제가 안 된다고 결론 내렸지만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는 신생항공사 3곳에 항공운수사업 면허를 내줬습니다. 이 가운데 에어프레미아는 내년 하반기부터 인천을 기점으로 미국과 캐나다 등 노선에 프리미엄 이코노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중장거리 전문 항공사로서 사업을 승인받았습니다. 하지만 면허를 취득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대표를 바꾸며 잡음이 일었습니다. 관련법에서 항공운송사업자의 대표 변경을 면허심사의 중요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에어프레미아 측의 변경 면허 신청과 관련해 심사 결과 법적인 결격 사유가 없고 자본금 등의 물적 요건도 충족했다며 면허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지주의 변경에 대해서는 신고를 한다든지 추가 투자를 명확하게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건부로 저희가 발급하게 된 사항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면허 장사 논란은 남아 있습니다. 에어프레미아가 경영진 교체의 배경을 전 대표의 횡령과 배임 시도라고 주장한 만큼 국토부가 당초 면허 발급을 하며 허술하게 심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또 건실한 대표자를 내세운 뒤 투자를 받고 사업 계획을 바꾸는 식의 투기 세력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국립암센터 노조가 파업을 중단하고 오늘부터 업무에 복귀합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정상 운영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서 환자들의 불편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국립암센터 노사가 파업 11일 만에 임금 협상에 합의하고 파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노사 임금 협상은 어제 새벽 한 차례 결렬됐지만 오전 11시부터 재개된 3차 교섭에서 극적인 잠정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양측은 임금 총액 1.8% 이상 외 시간 외 근로수당 지급, 합리적 임금 체계를 위한 개선위원회 구성 등에 합의했습니다. 애초 노조가 요구한 위험수당 지급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을 도저히 파업을 통해서는 해결이 될 수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구를 철회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센터는 오늘 오전 6시부터 정상 운영을 시작했지만 환자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지금까지 항암 치료를 8차까지 했는데 더 이상 미뤄지면 이게 전이가 될 수 있고 그런 걱정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계속 뉴스 검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암센터 입원 환자 536명 중 400여 명이 퇴원하거나 병원을 옮겼고 외래 환자는 평소 절반 수준입니다. 밀린 외래 진료와 전원 처리된 환자 복귀 조치 등 파업 후폭풍으로 실질적인 정상화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수합니다. 미국 FDA와 유럽의약품청이 위산 작용을 억제하는 제산제 잔탁에서 발암물질을 검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유통 중인 잔탁 제품을 긴급 조사했는데 다행히 발암물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미국 식품의약청 FDA 홈페이지에 지난 13일 올라온 공지입니다. 제산제인 GSK 잔탁의 원료 라니티딘에서 2급 발암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 NDMA가 검출됐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미 FDA는 일반 식품보다 약간 많은 수준이어서 복용 중단 권고는 내리지 않았지만 소량이라도 부작용을 일으킬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잔탁은 국내 약국에서도 일반 의약품으로 취급하는 제산제로 위산 과다, 속쓰림 치료에 쓰입니다. 이에 식약처가 긴급 검사에 들어갔고 국내 유통 중인 잔탁 제품과 원료인 라니티딘에서는 발암물질이 나오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각 국가마다 허가받아 사용하고 있는 원료 및 완제 제조소가 다를 수 있어 각 국가마다 검사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잔탁 외에도 라니티딘이 들어간 모든 의약품을 수거해 검사할 계획입니다. 라니티딘 제조소와 복제약까지 전수검사해 소비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라니티딘이 들어간 의약품은 395개 품목으로 위장병 치료제 가운데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늘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차례로 예방합니다. 조 장관은 오전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취임 인사를 하고 오후에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예방해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인 숫자를 갖고 태어난 아기가 있다는데요. 이 아기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꾸물꾸물 조그마한 이 손의 주인은 지난 9월 11일에 태어난 아기입니다. 정확히 18년 전 이날은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테러 사건이 일어난 날인데요. 이 아이에게 911은 좀 운명적인 숫자 같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시각이 오후 9시 11분이었고요. 몸무게도 정확히 9파운드 11온스였습니다. 생일과 시간, 몸무게가 정확히 일치하는 이 아기의 탄생 소식은 SNS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이른바 가족 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장관의 오촌 조카가 어젯밤 전격 구속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어제 조국 장관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 투쟁에 나섰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삭발은 이번이 처음으로 야권 결집을 노린 승부수라는 분석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체제 안전과 대북 제재 해제 요구와 관련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회담 일정이나 장소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우리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공론화하며 위험성을 국제사회에 설명했습니다.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면 전 지구적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제사회의 공동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사우디의 석유시설 피격과 관련해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위기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원유 공급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면서 국제유가는 10년 만에 가장 큰 일일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맑고 쾌청한 가운데 한낮의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저녁과 한낮의 기온 차이도 10도 안팎까지 벌어지면서 당분간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수사에서 처음으로 나온 구속자로 검찰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이자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피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조 씨는 가짜 사장을 내세워 운용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는 한편 회사 돈 10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범죄 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어젯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달 말 수사가 본격화하기 전 도피성 출국을 했었고 지난 14일 새벽 입국과 동시에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바 있습니다. 조 씨가 구속됨에 따라 사모펀드 투자를 주도하고 운용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도 임박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씨의 부인 이모 씨에게 빌려준 5억 원 중 일부가 지난 2016년 초 운용사 설립 자금으로 쓰인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교수가 조 씨 측에 빌려준 돈이 운용사 설립에 쓰일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 공직자 윤리법에도 어긋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에 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 교수가 검찰의 동양대 압수수색 전 자신의 업무용 PC를 반출하고 사모펀드 운용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관여한 의혹도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병기입니다. 이처럼 법무부가 형사사건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한 외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은 또 김호수 법무부 차관을 불러 법무부의 수사 외압을 추궁하려 했지만 무산되자 조 장관이 수사 방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검찰 수사 내용 등 형사사건 보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명백한 수사 외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공보준칙 강화를 빙자한 수사 방해라고 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조 장관 본인이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본인의 수사에 대해서는 보고도 받지 않겠다 했는데 결국 공보지침을 변경하고 감찰을 통해서 수사 내용을 다 알고 수사에 개입하겠다, 수사를 차단하겠다. 바른미래당 역시 조국 장관의 부인을 위한 맞춤형 법 개정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법무부의 공보준칙 강화에 대해 한국당은 김호수 법무부 차관을 국회로 불러 현안보고 청취를 추진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이를 두고도 한국당은 민주당이 검찰 수사와 법무부에 압력을 넣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 장관이 나서서 그런 피살지 공표를 강력히 금지하겠다고 나서고 있고요. 수사검사들은 이래저래 여러 가지 압력을 받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간사협의를 거쳐 이번 주 안으로 전체 회의를 열고 공보준칙에 대한 법무부의 현안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오늘부터는 국회에서 교섭단체 연설이 시작되는데 그에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말싸움만 벌이고 끝이 났습니다. 역시 이유는 조국 법무부 장관 때문이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정기국회 일정 논의에 나섰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논란은 역시 조국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국무위원들이 참석하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장관으로서의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 조국 장관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의 출석의 건으로 인해서 합의가 되지 않아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그냥 자리에 앉아서 대표연설을 청취하는 그 역할인데 조국 피의자 장관이 굳이 나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더불어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맞섰습니다.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있는데 장관을 부정하는 야당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당장 오늘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부터 삐걱거리면서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 역시 줄줄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기국회 파행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3당 원내대표들은 오늘 다시 비공개 회동에 나서지만 서로 셈법이 달라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한편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어제 자녀의 입시 부정 의혹이 제기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나 원내대표의 아들이 고교생 시절 서울대 교수 도움을 받아 국제학술회의 연구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뒤 이를 실적 삼아 미국 예일대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 원내대표의 딸이 성신여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도 갑자기 장애인 특별전형이 신설되고 면접 과정에서 부모 신상을 드러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혜 의혹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원유 시설 피격에 따른 원유 생산 차질로 국제 유가가 폭등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를 대비해 우리 정부도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이란이 유조선을 또다시 억류한 데다가 미국은 이란을 향해 군사 행동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중동 정세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의 여파는 원유 시장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14.7% 오른 62.9달러의 장을 마감했고 런던 거래소의 브렌트유도 14.76% 상승했습니다. 특히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장중 15.5%, 브렌트유는 19.5%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국내 석유 공급에 차질은 없지만 국내 관련 업계도 노심초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추이를 계속 보고 있죠. 유가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봐야죠, 일단. 저희도 외신하고 국내 기사하고 계속 보고 있어요, 지금. 정부도 유가 폭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고려해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필요시 정유업계와 협력하여 다른 산유국으로부터의 대체 물량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국제 유가 변동이 가져올 수 있는 국내 석유 가격 변동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중동 정세는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안개 속입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 석유 시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 밝힌 만큼 추가 공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후로 지목된 이란을 향해 미국이 군사 대응까지 시사하면서 위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또 유조선 한 척을 억류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폭탄을 실은 공격용 드론은 그 파괴력이 어마어마하지만 제대로 탐지하기가 어려워서 전 세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북한 무인기에 경북 성주까지 뚫린 적이 있는 우리나라는 드론이 새로운 경계 대상 1호로 떠올랐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베네수엘라 국가방위군 창설 행사 도중 갑자기 공중에서 폭발이 일어나더니 군인들이 급하게 대피합니다. 7명의 군인이 다쳤던 이 테러는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노린 드론 폭탄 테러였습니다. 러시아의 한 방산업체는 지난 2월 폭이 1.2m에 불과하지만 폭발물 2.7kg을 실을 수 있는 자살폭탄 드론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북한 역시 자살 공격용 소형 드론을 대거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북한 무인기가 성주 사드 기지를 촬영하고 강원도 인제에서 추락할 때까지 우리 군이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4월 이스라엘에서 드론 테러 방어용 탐지 레이더를 들여와 전력화했지만 여전히 탐지가 쉽지 않습니다. 레이더로는 다 잡긴 잡는데 문제는 레이더로 다 잡아버리면 생지 드론인지 다 모니터상에 시연이 되기 때문에 관제사가 구분을 정확히 할 수 없죠. 미사일이나 방사포뿐만 아니라 최첨단 공격용 드론 공격에 대비한 방어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에 대해 어제 세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졸피뎀이 검출된 혈흔이 피해자의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지만 고 씨는 끝내 부인했습니다. 박인태 기자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이 넘겨진 고유정은 1, 2차 때와 마찬가지로 어제 열린 3차 공판에서도 머리로 얼굴을 가린 채 호송 차량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법정에 들어설 때는 얼굴을 들고 입장한 뒤 재판부에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는 등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판부가 1차 공판에서 모두 진술할 기회를 줬지만
피고인이 직접 진술하지 않겠다고 말한 만큼 거부하겠다고 말하자 고 씨는 울먹이며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재차 요구했고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10분가량 시간을 주겠다며 진술을 허락했습니다. 3차 공판에서는 졸피뎀이 검출된 혈흔에 대한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고 씨 측은 지난 2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졸피뎀이 검출된 혈흔은 고 씨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며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증인으로 내세운 감정관 2명은 해당 혈흔이 피해자의 것임을 확인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 씨 측 변호인은 혈액이 고유정의 것일 가능성을 물었지만 부인당했습니다. 재판부는 30일에 열리는 다음 공판에서 국과수 감정관을 증인으로 불러 혈액 감정서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인태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수십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는 25톤 트럭이 1톤 트럭을 들이받는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전남주 기자입니다. 건물 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은 맹렬한 기세로 타오르고 유리창이 깨지며 파편이 튑니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8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어젯밤 9시쯤. 불은 1시간 40분 만에 꺼졌지만 이 불로 아파트 주민 27명이 긴급 대피하고 7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주민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차량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 북항 터널 안에서는 25톤 트럭이 앞서가던 1톤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4중 추돌로 이어졌는데 1톤 트럭 운전자 49살 남성이 트럭 안에 끼어 있다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2분쯤엔 전북 전주시의 한 아파트 욕실에서 3살 아기와 30대 여성이 숨져 있는 것을 남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침입 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뤄 외부인의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실무 대화가 곧 재개될 것이라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북한도 담화문 발표를 통해 북미 실무 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북미 실무 대화가 곧 재개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달 말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 역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평화 경제로 공동 번영의 미래를 당당하게 열어갈 것입니다.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도 담화문을 내고 몇 주 내에 열릴 북미 실무 협상이 좋은 만남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측이 유엔 총회에 어떤 인물을 참석시킬지 불확실한 가운데 앞서 뉴욕 채널을 통해 실무 협상의 시간과 장소는 논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을 가져온 비핵화 정의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verybody can agree to wanting denuclearization, but what do you mean by it? What does anybody mean by one of the most important single words in this whole issue has not yet been clarified. 이런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했다는 언론 보도를 사실이라고 밝혔다가 뒤늦게 번복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아직 북한을 방문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북한이 대화 재개 시점과 함께 체제 보장과 제재 완화란 구체적인 의제도 들고 나오면서 이제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미국은 일단 대화에 응하겠다는 입장인데 북한 측 요구를 얼마나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의 담화에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일단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빠르게 교착 국면이 해소되는 양상인데
관건은 북한이 새 계산법으로 제시한 체제 보장과 제재 완화 조치를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미국이 비핵화에 따른 상응 조치, 즉 보상책을 북한에 만족할 수준으로 안겨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체제 보장에 대해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 카다피를 축출했던 리비아식 모델을 주장한 볼턴 보좌관을 경질하면서 북한의 해결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He made some very big mistakes when he talked about the Libyan model for Kim Jong-un. That was not a good statement to make.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핵 문제로 골치가 아픈 이란에 최근 제재 완화를 시사했는데 북한에도 적용되는 만큼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켜봐야 합니다. 강경파 볼턴이 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미 정치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쉬운 합의를 하지 않도록 압박하는 것도 변수입니다.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북미 실무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는데 북미 양측 간 기싸움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우리 정부 대표단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에 참석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측이 과학적 증거가 없다고 반발하면서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 IAEA 정기총회. 우리 정부 대표단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공론화하며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처음으로 거론했습니다. 문미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오염수 처리 문제가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hen it is discharged into ocean, management of Fukushima contaminated water is no longer Japan's domestic problem, but a grave international issue that can affect the whole global marine environment. 대표단은 IAEA 회원국들의 공동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일본 측이 실질적이고 투명한 조치와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측은 과학적으로 증거가 없는 비판이라며 우리 정부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Announcement from the ROK today seems to be made on the premise that Alps treated water will be released into the ocean, which is not fact-based, thus unacceptable. 또 자신들이 제공한 IAEA 보고서를 토대로 국제사회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논의하기 바란다고 반박했습니다. 우리 정부 대표단은 오늘 IAEA 사무총장 대행을 만나 국제 공조를 요청하는 등 국제사회를 상대로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을 강조해 나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요즘 옷 입기 애매하시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데 낮에는 늦더위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하시면 되겠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아지긴 하겠지만 여전히 평균 기온을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의 낮 기온 28도, 순천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앞으로 늦더위는 차츰 자취를 감추겠습니다. 특히 모레 아침에는 서울의 기온이 14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 아침보다도 2도에서 5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따라서 아침에는 쌀쌀하겠고요. 낮에는 제법 선선해지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 영서와 충남 내륙, 남부 내륙에서는 안개가 낀 곳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맑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높은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는 어제보다 더 선선합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 18.2도, 춘천 13.9도, 안동은 12.8도, 대구 16도, 창원 18도, 부산은 20.3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28도, 춘천 27도, 청주와 대전 28도, 정주와 광주 29도, 안동 27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가을의 색이 짙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세요. 날씨였습니다.